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작년보다 높아지며 연말 동안 소비자들의 지출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8월 이후 뉴욕시 코로나19 감염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보건당국이 뉴욕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독감, 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이 독감 및 RSV 자가진단 키트 공급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양측 모두 출마 반대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욕시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객이 팬데믹 이후 최고치인 392만 명을 넘어서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지난해보다 7.7% 상승하면서 헐리데이 연휴 기간에 팔리는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따르면 터키에서 주류에 이르기까지 인기 있는 할러데이 시즌 제품 25개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인상됐습니다. 특히 터키, 밀가루, 항공료 등 많은 품목이 평균 인플레이션을 넘어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올랐습니다. 금융서비스 회사 뱅크레이트는 선물, 경험,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 4가지 항목에 걸쳐 일반적으로 할러데이 시즌에 지출하는 40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품목은 계란으로 지난해보다 43%나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 항공료 42.9%, 밀가루 24.6%, 게솔린 17.5%, 터키 16.9%, 에너지 서비스 15.6%, 베이커리 15.5%, 유제품 15.5%, 교통비 1.2%, 가금류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분석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들은 지난해보다 월 433달러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 4명 중 1명은 올해 할러데이 지출로 부채를 질 것으로 예상해 지출 추가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크레딧카드 부채의 경우 이자율이 지난해 약 16%에서 19%로 상승했기 때문에 부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매월 크레딧카드 잔액을 미니멈만 지불할 경우 5,000달러 잔액에 1,197달러의 추가 이용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 소비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지만 몇몇 품목은 가격이 인하됐는데 지난 1년여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품목은 스마트폰으로 22.9%가 내려갔습니다. 뒤를 이어 스포츠 이벤트 17.7%, TV 16.5%, 자동차, 트럭 렌트 3.5%, 컴퓨터, 스마트 홈 기기 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레이트는 할러데이 시즌 과도한 지출을 피하기 위해 쇼핑 전에 예산 세우기, 구매 전 가격 비교, 가지고 있는 기프트카드 이용 등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뉴욕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비드 감염세가 재차 확산하며 8월 이후 감염률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독감 입원율 역시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코비드 감염률이 지난 여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독감으로 인한 입원율 역시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독감, 호흡기 감염증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을 우려하며 사람이 밀집하는 실내외 공간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12월 첫 주 뉴욕시 코로나19 평균 감염률은 지난 8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은 13%로 하루 평균 약 3,55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DC는 뉴욕시 5개 보로 전체가 CDC 기준 감염률 높음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독감 역시 급증세를 보이며 일주일 새 퀸지에서는 77%, 브롱스에서는 59%, 브루클린에서 58%,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54%, 맨해튼에서 39%의 독감 감염 급증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마스크 착용은 주의보만 내려진 상황이라 의무는 아니며 개인들의 선택에 맡겨집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이처럼 올겨울 코로나, 독감, 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처럼 독감이나 RSV 바이러스도 자가 진단이 가능한 키트가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찬호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뉴욕시 보건당국이 올 겨울 독감, 코로나, 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 현상을 우려하고 나선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독감과 RSV 바이러스도 자가진단 키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독감 등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이 코로나19만큼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코로나19만 아니면 그대로 외부 활동 등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바이러스 전파를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11일 아직 최근 유행하는 독감이나 RSV를 완벽하게 감지할 자가진단 테스트는 없다며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독감이나 RSV도 자택에서 진단하기를 바라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올해 초 승인한 코로나19와 독감, RSV 동시 자가진단 키트가 있긴 하지만 이는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닌 PCR 기반 테스트라 집에서 샘플을 직접 채취한 뒤 우편으로 실험실로 샘플을 보낸 후 결과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비용 또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는 연방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줬던 것과 달리 독감, RSV 동시 검진 자가 키트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169달러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독감 감염 유무만 진단하고 싶다면 CVS와 같은 약국 체인 매장에서 독감 테스트에 나설 수는 있습니다. 보통 겨울 독감 시즌은 12월에서 1월쯤 시작되어 왔지만 올해는 평소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와 RSV 역시 동시에 확산하고 있어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임즈는 자가진단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적어도 감염된 사람들이 감염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고 스스로 격리할 수 있어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2024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모두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CNBC가 전국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57%, 공화당 지지층에서 86%, 무당층에서 66%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차기 대선 출마 의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출마 여부는 연말 연휴를 지낸 뒤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정치권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중간선거 직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이 61%에 달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37%가 트럼프의 출마를 바라지 않았고 민주당 지지층 88%, 무당층은 61%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0%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그 주요 이유로 나이를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80세를 넘겨 역대 미 대통령 중 최고령자로 기록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비토한 응답자 중에는 8%만이 그의 나이를 중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6세로 바이든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나왔는데 이는 지난 10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한편 전국조사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30세 미만 젊은 층의 53%가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41%만 공화당을 지지했습니다. 앞서 2020년 대선에 해에 같은 층 투표자들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61%대 36% 차로 지지했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2018년 중간선거 때에는 18세에서 29세 투표자 64%가 민주당을 찍어 34%의 공화당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은 젊은 유권자의 투표율이 역사적일 정도로 높았다고 자랑했지만 이번 2022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던 젊은 투표자들의 지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이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 가족 상봉 법안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한 해 국방 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1961년 제정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 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경련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작년에도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연방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회기가 만료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지만 미주 지역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고 맹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맹 의원은 작년에도 이미 토니 블랭컨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미주 지역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셸 박스틸, 영킴, 앤디 킴,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국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메이지 히로노 연방 상원의원은 한국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가 없었다며 올해 의회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392만 명을 돌파하며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연일 뉴욕시 지하철 내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 수는 꾸준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이 392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은 392만 5,280명으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이용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터치형 결제 시스템인 옴니 이용 횟수 역시 상승하며 156만 1,846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이후 최고 이용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지지사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는 뉴욕시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올 연말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트랜짓은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는 연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며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긴 차량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위원회는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효력이 중지됐던 조항에 대한 1심 법원의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의 일부 조항은 효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효력이 회복된 조항은 뉴욕주 총기 규제법 가운데 정신병원과 공원, 동물원, 극장, 컨퍼런스 센터,
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총기 휴대 면허 신청 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을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습니다. MTA는 내년부터 뉴욕시 모든 전철역과 토큰 부스에 항상 2명의 직원이 상주해 1명은 부스 안에서 메트로카드 판매와 노선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른 1명은 부스 밖 개찰구 앞에서 새로운 탭 요금 결제 시스템인 옴니 장비와 메트로카드 자판기 사용, 승객 지원 서비스를 각각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MTA와 대중교통 직원 노조 로컬 100이 협약해 발표한 내용으로, 부스 밖 근무를 이유로 토큰 부스 역무원들은 현재 $33 44센트 시급에 $1를 더 받게 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스 밖 대민 서비스에 나서는 역무원은 지급되는 핸드폰을 통해 MTA 관리와 NYPD에 연결해 전철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초동 대응에도 나서게 됩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간 뉴욕시 평균 주택 임대료가 내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 스트리트 이지에 따르면 높은 임대 비용의 영향으로 주택 렌트 수요가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임대 비용을 낮춰서라도 임차인들을 구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 중 절반가량은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입주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임대료를 최대 22%까지 할인해주는 부동산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임대료 최대 할인율은 13%였습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동안 총 5만 9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아파트 개발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러싱과 잭슨하이츠 등 퀸즈 주택가의 침수 방지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1억 2천만 달러가 지원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뉴욕시 일원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 빗물 관리, 하수도 역류 예방 관리 등 수자원 개발 법안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은 허리케인과 집중호우 등으로 수년 동안 플러싱은 물론 잭슨하이츠, 엘머스트 등 지역에 연이은 심각한 홍수 사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연방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